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영수입니다. 동양의 리더십 덕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덕을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덕을 가진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천하를 얻는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마음이 되겠습니다. 동양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면은 인재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줘야 되겠죠. 리더의 마음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관계론 가운데서 오늘 소개해드릴 덕목은요, 적대라는 겁니다. 동양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단심이라고 하죠. 그죠? 붉을 단자 마음 심자를 쓰지 않습니까? 일편단심 잘 아실 겁니다. 단심과 적심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 심장이 붉기 때문에 적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단심으로 인재를 대할 때 그 인재가 나에게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재와 더불어서 명예와 치욕, 삶과 죽음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아주 동양식 의지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원전 645년 한원 전투가 벌어집니다. 진나라하고 진나라, 한자는 다릅니다만 진나라하고 진나라가 싸웠습니다. 동쪽에 있는 진나라 목공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상황에 몰려 있는데요. 난데없이 어디선가 군사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닌 일반 사람 수백 명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목공을 구해냅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요. 과거에 진나라 목공이 키우는 좋은 말을 마을 사람들이 잡아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임금이 기르는 말을 잡아먹었으니 난리가 났죠. 관리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는요, 목공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작자들이 임금의 말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목공이 놔둬라 그냥. 이 양 잡아서 먹은 거 어떡하냐. 근데 말고기 잘못 먹으면 큰일 나니까 좋은 술을 좀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술과 더불어서 말고기를 아주 맛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목공이 한원 전투에서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기에 빠지니까 그 소문을 듣고는요. 곡괭이며 낫이며 삽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진나라 군대를 공격해서 목공을 구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목공이 자기 자신이 키우는 말을 잡아먹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적대하는 마음이겠죠.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좋은 수를 내림으로써 목숨을 잃을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진진전투입니다. 위기에 몰린 진나라 경공이 역시 사지에 몰렸습니다. 위가하고 위기 형제가 앞장서가지고 싸워봤습니다만은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진나라는 전차 위주고 저쪽 나라는 기병 위주이기 때문에 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느 지역으로 유인한 다음에 그쪽에서 적을 반격을 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오도 갈 데 없는 상황에서 이 노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날 적을 노인이 말한 그 장소까지 유인을 합니다. 전차는 지나갔는데요. 기병 위주인 적들이 전부 다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 알고 봤더니 이 노인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풀이 많이 자란 그런 지역이었죠. 그 풀을 전부 다 엮어가지고 말 발이 걸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결초라고 하죠. 그 수레는 워낙 크니까 바퀴가 뚫고 나가지만요. 말은 그 엮어놓은 풀에 발목이 걸려가지고 말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상대에게 반격을 가해서 대성을 거뒀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요. 아까 말씀드린 위가하고 위기 두 무장의 아버지 위무자가 아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을 젊은 첩이니까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은 개가시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려주라는 거죠. 근데 이 위무자가 죽음을 앞두고는요 유언을 바꿔버립니다. 나하고 같이 묻어버려라. 그 당시 옛날에는 순장이라는 악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제일 마지막에 남긴 임종시 유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가가 아버지가 처음 했던, 아버지가 그래도 정신이 좀 더 멀쩡했을 때 남겼던 그 유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첩을 살려줍니다. 바로 그 첩의 아버지가 노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가가 정말로 사람의 목숨을 아끼는 적대의 심정으로 한 여인을 살려줌으로써 위기에 몰린 자기 죽음까지도 구해냈던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적대는요, 인재를 얻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리더십이 발휘가 되면은 단단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하 좌우. 맹목적으로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또 하나 남다른 담력과 식견을 요구합니다. 통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 식견이 대단히 필요로 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에서 조조하고 관우 잘 보십시오. 조조가 관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관우가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관련 명언 문구 공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유 천하지성 위 능화다. 중용 제23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천하의 지극정성을 다하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야말로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 얻습니다. 인재 얻을 수 있습니다. 적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